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0월 18일 나누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코스닥 0.34% 오르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시작하다가 장 막판에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기관 매수세가 이어졌던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기관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왔었죠. 근데 외국인이 또 반대로 나가면서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 상승 마무리했지만 크게 힘 받으면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탈환하는 것은 실패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면 이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의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V자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V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요. 그 절반 정도를 반등을 해주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하려는 또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섣불리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물가 인상으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때문에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주식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은 이전부터 좀 예상되어 왔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증시가 어느 정도 거래도 빠지고 뭔가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 조정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한번 그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고요. 그래도 낙폭 대비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를 반등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오늘도 조금 반등을 해줬지만 확실하게 힘있게 반등하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번 크게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온 지수는 또 이렇게 크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증시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또 양매도를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이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세력은, 의미 있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해주는, 우상향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꾸준히 지금 상승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00원을 이제 이번 사이클에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좋지 않네요.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모두 유럽 증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인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대로 또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잠깐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제 위로 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정고점을,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의해서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지표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확실히 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을 속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지켜보는 게 확실히 맞고요.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히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600원 상승해서 600원 하락했죠. 49,1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이제 식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에 20일 전에는 그 비교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망세가 짙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나노코박스, 특히 이제 G3BNT까지 인수를 하면서 유통망까지 확보를 좀 해놓은 상황에서 실제 본 계약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유통망을 통해서 나노코박스를 생산하면서 그 이득을 보는 것까지, 로열티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첫 단추인 그 긴급 승인이죠.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진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60일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한번 크게 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241선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상승 시작 전까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좀 잡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바로 V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이 일단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MOU가 아니고 MOU 체결이 아니고 실제 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G3BNT와 그 다음에 나노젠, 그 다음에 HLB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잘 해야지 탄력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코로나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전같이 좀 리스크 크게 다가오지 않고요. 뭔가 이제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7, 80%죠, 이제 거의. 분명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걸릴 만큼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백신보다는 오히려 치료제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료제를 선구매함으로써 또 그 치료제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경쟁력이 점점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나노코박스도 사실은 빨리 이제 승인이 나고 좀 보급화가 되어야 좋겠지만 지금은 뭔가 차질이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 3주 정도가 3주 정도 흘렀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식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WHO에 대한 승인까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승인까지도 지금 물음표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나온다고 하는 그 비교 임상 데이터를 또 봐야겠지만 만약에 거기까지도 애매하게 발표가 나온다라면 사실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접어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도 투자자가 특히
네, 외국인 투자자는 이미 순매수 행진을 끝내고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상승했던 그 폭도 다 반납을 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좋지 않다면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저의 기준선은 이미 이런 데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공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41선 기준 아래 지지선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긴급 승인이 나면서 급 반등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이나 뭐 그런 면에서 모두 좋지 않고요. 사실 넥사이언스도 850원 내려서 25,500원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넥사이언스도 이제는 121선 라인을 좀 지지를 하려고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지 이렇게 좀 힘있게 올라가 주면서 여기서 이제 힘있게 올라가 주면 이 라인까지 집어넣어 준다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만 지금 그래도 이제 그나마 HLB 그룹 중에서는 넥스 사이언스가 이렇게 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큰 운봉이 또 백신 효과에 대한 뭐 미지수 그런 기사가 뜨면서 또 큰 운봉이 나온다면 이제는 완전히 추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넥사이언스도 사실 신규 진입하기도 애매한 구간이다. 그냥 차트만 본다면 지지 라인 지지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지 라인 지지를 해도 곧잘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넥사이언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는 더 이상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부터는 좀 지켜보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그 수가 좀 틀어진다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 지지 라인들 잘 살피면서 혹시나 할 수 있는 그 긴급 승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돈을 넣기보다는 지금 이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올인해야 되는 구간도 아니고 올인할 만한 종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주 특히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나노코박스 관련주도 이제는 조금 더 보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정리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